이 땅도 울던 날 우린 눈물을 삼키며 서로를 의지해 왔었네. 모든 시련들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엔 한도 많았지. 이제 그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저 멀리 사라질 때 세월은 흐르고 검은 물이 허옇게 되었네. 우리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못 잊을 영원한 친구야. 고바야시 선생을 비록 일본인이긴 하지만은 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요. 그분은 내 일생에 좌우명이 될 교훈을 주신 분이에요. 한 세상 살다 보면은 많은 자극도 있겠고 많은 충격도 있겠지만은 그 자극과 충격을 좋은 계기로 삼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네 하나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것이 그분이 내게 주신 교훈이에요. 사실 난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힘이 드는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이 내게 주신 그 교훈을 10번, 100번 떠올리고 되새김질을 하고 있어. 근데 그러신 그분이 생존에 있다는 걸 안진 불과 몇 해 아이 돼요. 내년에는 어떻게 짬을 내야지. 내달엔 한번 찾아가 뵈야지. 이렇게 몇 번이고 다짐을 했지만은 쌓여있는 일 때문에 차일필 오늘날까지 내려왔었는데 엊그제 그 선생님 사모님으로부터 국제지원을 한 통 받았어. 그 내용은 위종양으로 위중하시다는 것이었어. 기사 난 20,000살 제쳐놓고 새벽 비행기를 탄 거예요. 비록 초행길이긴 하지만은 난 쉽게 선생님 댁을 찾을 수 있었어. 그동안 사신 누황을 통해서 안 사이지만은 초인종을 누른 날 깍듯이 안내하시는 그분이 바로 선생님 사모님이거니 하는 걸 난 한눈으로 알아봤어. 근데 난 끝내 고바이 선생을 만나보지 못했어. 아니, 왜요? 나는 일본인들의 침략 근성은 저주하오. 그러나 무섭게 확실하고 그 비수같이 철저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일반 혼에 대해서는 경배를 금치 못하오. 난 마지막 운명을 눈앞에 둔 고바야시 선생을 통해서 또 하나 일본 혼을 봤어. 나와 사모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손수 안으로 잠그신 문을 끝내 열어주지 아니했어. 반백년 만에 만나게 되는 제자에게 당신이 추한 몰골은 보여줄 수 없다는 게 면회 거절의 이유였어. 난 그분을 통해서리 생과 사를 봤어. 평양사범 시절이에 방학이 했는데도 집에 갈 여비가 없어서 한방가지서는 하고 이 대동강가에 나가서 학생 신분으로 술 한 잔씩 했는데 나중에 기숙사에 들어와서는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감에게 결국 발각이 되고 말았어. 우리가 갈 길은 두 길밖에 없었어. 교무위원회를 통해서 퇴학 처분을 당하든가 아니면 나 스스로가 자퇴서 쓰든가 그 둘 중에 한 가지. 그게 교칙이었으니까. 분명히 교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처벌이라도 반드시 내려질 것이다. 이 담임선생인 나로서도 변명할 여지조차 없어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퇴학이 아니길 바랄 뿐이야. 그러나 어떤 처벌을 달게 받더라도 네 일생이 큰 문제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오늘 받게 되는 자극은 내 장래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고 또 커다란 장애의 요인도 될 수가 있기 때문이야. 다만 잘 되게 하느냐 못 되게 하느냐는 것은 내 마음 하나에 달려있어. 나 고바야시 오늘 교무위원회 비례 참석을 할 것이다. 너는 기숙사 내에서 술을 마셨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이다. 스스로 자퇴문을 내고 학교를 떠나는 아니면 교무위원회를 거쳐 교칙에 의해 퇴학 처분을 받느냐. 이런 충격적인 계기를 통해서 나는 더욱 잘 되는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더욱 잘못되는 쪽으로 퇴보할 수도 있어.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은 자유며 또한 모든 건 내 마음 하나에 달렸어. 방학 중이어서 교무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성녀는 넉나간 사람처럼 평양교회를 거닐었다. 을밀 때도 올라가 보았고 바보처럼 모란봉에서 대동강을 내려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길은 보이지 않았다. 여긴 여인숙이 아니다. 평양사범학교 기숙사다. 기숙사에 있는 동안 제군들은 학생이다. 왜 저녁 점호에 불참했나? 교무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다고 해서 교칙마저 유보되었는 줄 아나? 너희들의 음주 행위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사감인 내가 작성한 너희들의 생활 기록표다. 평양사범학교 심상과 3학년 유성현, 동 이재석, 위의 두 학생은
신성한 기숙사 내에서 음주 행위를 했어. 규칙에 따라 엄벌을 촉구함. 참 선생님. 동의는 통하지 않는다. 방학이 됐는데도 귀향할 여비가 없어 울적한 마음에 백알 한 잔씩을 했다. 너희들은 장차 훈도가 돼야 할 사범학교 학생이다. 내일 아침은 점호에 불참해도 좋다. 호명도 하지 않을 테니까. 이것이 너의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날 보자고 하셨나요? 아, 예, 바쁘지 않으시다니나. 안 됩시다. 방학 중인데도 무슨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모양이죠, 선생님은? 예, 올 겨울방학엔 이 백두산 천지의 설경을 살리려 담고 싶었습니다. 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몸을 뺄 수가 없구만. 무슨 말씀이신지. 예, 사감 선생,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사감 선생과 나를 비관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협력을 해서 이 젊은 사람들의 장래를 한번 밀어줍시다. 어떻습니까? 사감 선생만 끝나게 해주신다면 1군과 2군의 한 번 실수는 좋은 눈 속에 깊이 묻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난 기백명 학생을 감독하는 사감이 없시다. 난 1군과 2군의 담임입니다. 그동안 1군의 학업 성적과 분명을 고려해서 크게 한번 용서를 해주자는 거예요. 고바야시 선생. 게다가 2군은 평모스라의 가난한 아들입니다. 용서만 해준다면 이해의 구속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음주 행위를 했어. 그러나 지금 방학 중이고 고학년이 아니겠습니까? 사감 선생, 이런 논리를 어떻게 받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군과 2군이 우리의 혈육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난 못합니다. 규칙에 명시된 징계 조항은 많은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데 그 참뜻이 있습니다. 규칙을 위반한 학생들을 어떻게 처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리 원칙만이 수많은 학생을 통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사감인 나의 본분이요. 죄송합니다. 사감 선생, 나는 도쿄에서 태어나서 도쿄에서 자랐고 또 거기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분명히 일본 사람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러나 사감 선생은 조선 사람이 아닙니까? 1군과 2군은 조선인 학생입니다. 예.
제군들의 실수는 내 잘못이다. 제군들의 징계 문제는 담임 선생인 내가 책임을 진다. 자, 이거 여기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만날 땐 꼭 빚을 갚도록. 고바야시. 그는 일본인이다. 그러나 유성년의 뇌리엔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교육자였다.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은 반백년이 흘렀어.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고바이 선생이 내게 몸소 보여주신 그 마지막 교훈은 내 사생관의 거울이 될 거예요. 오직 고통 없는 최후가 되길 바랄 뿐이에요. 한데 어제 이 오곡 백화가 무르익은 추석절도 목전이 닥쳤는데 비록 속상이지만은 부모님 속상을 마사 골짜기에다 모시겠다고 소전 별로왔던 그 역사는 어찌 됐소? 예. 속 모르는 남들이 알게 되면은 돈을 벌어가지고서리 부모님 석상까지 세운다고 말들을 할까봐 그동안 재고도 해봤고 또 이 주저도 많이 해봤소만 나 이 60평생 담배 한 가지 아예 피우고 술 한 모금 아예 마셨으니 누가 무시라고 해도 난 할 말이 있소다. 그래서 실은 작년 가을부터 은밀히 준비를 해왔소만은 이제 이 비문만 남았소다. 나야 이 조실 부문을 했으니까 이 부모님 산수가 이북에 두고 월남을 했지만 아우님이야 부모님 양해 보내고 생계라는 몸 아니요. 오죽했으면 부모님 모습을 더울로 깎아 세우겠소. 부모를 그리는 그 마음으로는 하늘로 머리를 둔 사람이란 누구도 뭐라고 못할게요. 비록 마석 골짜기 타관 땅이지만 난 이 거기를 함주 땅으로 할게요. 사냥만 마치면 형님하고 형수님 네 분을 한번 미실게요. 알았어. 그만 내려가. 저녁 둬. 예. 일생 잊지 못할 스승님 때문에 상심이 크시겠지만 여생을 열심히 사는 것으로 보답하기요. 고맙소. 날래 내려가. 저녁 둬. 예. 올 추석은 간단히 차례만 올리고 조용히 보낼 테니까 어린 것들은 데려오지 말고 너희들 부부만 잠깐 다녀가도록 해라. 언니한테도 이와 똑같이 전화했다. 그래, 그럼 전화 끊는다. 들어가 보시오. 들어가셔서 이 형님께 많은 위로를 좀 해드리시오. 일생 잊지 못할 스승님을 뵈러 일본까지 가셨지만은 그분의 너무도 고결하신 성품 때문에 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반백년 만에 해울 풀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셔서 몹시 마음이 아프셨던 게요. 워낙에 이 매사에 너무나 철저하신 형님 성품이시니 어찌 전사를 잊을 수가 있었겠소. 들어가 많은 위로를 좀 해드리시기요. 형님 위로를 해드리실 수 있는 분은 형수님 뿐이요.
작은 아버지,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 이제 이 군복무도 무사히 마쳤고 다시 복귀를 했으니까디 열심히 학업에 증진해라. 예. 올 추석에는 외국으로 나가 있는 네 누이 라니 부부도 올 게고 다니 부부도 올 게고 또 네 형 만둥이 부부도 올 게다. 우리 그때 최매에 앉아서리 많은 얘기를 좀 하자. 네. 이제 문 단속해라. 예. 난 뇌종양으로 운명을 재촉하는 스승님을 끝내 뵙지 못하고 그 댁을 나오면서 줄이고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을 했어. 어쩌란 말이라. 성년의 어머니는 성년이 졸업을 3개월 앞두고 유명을 달리했다. 졸업하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몇 번이나 맹세를 했다냐. 성년에게 있어 어머니라는 존재는 어쩌면 자신의 전부일런지도 모른다. 성년은 마음이 바쁘다. 그러나 왠지 몸은 말을 듣지 않는다. 고향 하늘 밑에서 고향. 한 해만 더 살아 계셨어도, 한 년만 더 살아 계셨어도 한 번쯤은, 최소한도 한 번쯤은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한 번 가신 부모님은 이 속절이 없어.
밤에 떡을 훔쳐먹어 입에서 울음이 나와. 한소열이 장족이 집중 우리 악소이 위지 우리 선소이 불의하다. 악한 일은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에이되고 착한 일은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해도 아직 에이 해서를 에이 된다 이런 말이매. 우스꽝에 힘든 실도 헝클기는 쉽지만은 한 번 헝클어진 실을 다시 하나하나 불어나가기는 어려운 법. 일을 헝클기는 쉽지만 한 번 그릇된 일을 다시 옳게 세우기는 어려운 법. 세상 살아가는 이치도 마찬가지. 오늘 밤에 종아리를 맞은 거는 네 잘못을 분명히 알게 하자는 뜻도 있지만 일면 네 잘못을 이 할아버지는 용서를 한다 이런 뜻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어서거라. 오늘 밤부터는 이 할아버지하고 같이 잔다. 날 내 이부자리 펴가. 소시적인 통정대부의 안방마님이었던 할머니다. 그러나 옛 영화는 간대였고 지금은 고집 많은 손주를 끌고 용서를 빌러 간다. 철부지한 죄인을 끌고 찬바람을 뚫고 간다. 그날따라 환한 대낮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고 그날따라 늘 다니던 길이 그토록 멀 수가 없었다. 엄마, 안 됐는데. 엄마, 잘못했는데. 다시는. 내 가설이 얼음을 깨고 얼굴을 씻기야. 용서해 줍소다. 용서해 줬어. 망운지정 부모를 그리는 마음에
비석과 석상을 깎아 세웠다. 그러나 자꾸만 북녘 하늘을 바라보는 건 웬일일까? 돌아갈 수 없는 북녘 땅, 두고 온 산악. 이것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식양민의 아픔이었다. 여보, 7시가 넘었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성진이나 앞세워 큰 데를 갔었습니다만 올해는 당신하고 저하고 둘뿐이군요. 비록 바다 건너물 가서 있긴 하지만 저도 지금쯤은 우리를 생각하겠지. 일 도와주신 아주머니 2층에 계시오? 네, 지금 방방에 문단속 하고 있어요. 갑시다. 어느새 내일이 추석 명절이여. 이 변동 많던 계절에도 불구하고 풍년 구가하게 됐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여. 자연의 오묘한 섭리와 농부들의 땀을 잊어서는 아이들게. 예. 그리고 오는 10월 1일은 우리 삼천리 창사 30주년이 되는 날이요. 기념식은 간소하게 하되 그러면서도 매우 알찬 식전이 되길 바라고. 예. 우린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배가 고파 허리띠를 쬐고 빈속에 맹물로 채웠던 시절이 있었고 입을 것이 없어서리 담요 조각으로 알몸을 쌌던 시대가 있었어. 그때 그 시절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게. 예. 또 할 말 없어? 예, 할 말이 있소다. 나 이 며칠 전에 모 신문사로부터 기업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몇 자 적어달라는 청탁을 받은 일이 있어. 그래서 나의 평소에 내 생각으로 이런 원고를 준비해봤어.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지 아예하고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를 하건 성공을 못할 것이요. 우리 기업인도 마찬가지요. 우리 기업인들의 목적은 이윤 추구지만 우리의 궁극 목표는 인류를 사랑하는 일인 것이요. 왜냐? 기업이 소비자를 의식치 못하고선 존재치 못하기 때문이요. 때문에 우리 기업인은 보다 질 좋은 제품을 보다 값싸게 소비자에게 공급하지 아예하고선 영속은커녕 단명하고 만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일선 경영자 여러분들은 이런 점을 명심하고 또 이런 시각에서 일들을 해주기 바라오. 네. 내일이 추석인데 이 추석 재배들은 다 해놓고 왔니? 예. 네. 근데 어째 아들은 하나도 아이 데리고 왔니? 잠시 들려 인사만 올리려고 왔습니다. 내일 추석 지내고 저녁에 또 올 거예요. 보나마나 어떻게 당신이 운명을 내렸구만. 예, 올 추석은 조용히 보내자고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비록 일부분이지만은
이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올린 높은 불신의 장벽에서 이 벽돌 하나를 내려놓은 모양인데 벽 알이 차면 고개를 숙이듯이 이럴 때일수록 이 추석 명절 간소하게 보내는 게 옳다. 예. 어느 국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이 제일 높은 산이 뭐냐고 설문을 냈더니 한라산이라고 아들이 대답을 했다는데 이게 제2의 비극이야. 우리 한반도는 한라산에서부터 이 백두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교육이라는 것은 이 학교로부터가 아니라 가정으로부터예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제1의 교사. 예. 참. 넌 아까부터 내게 뭔가 질문할 게 있나 보던데 뭐야? 예.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60평생을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의 행복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행복론? 네. 좋은 질문을 해줬다. 자기 직업에 충실한 자가 곧 애국자여 사회에 봉사하는 자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자기 직업에 이 몰두하는 자가 곧 행복한 자다. 이거이 내 행복관이. 네. 내일이 추석인데 추석은 햅쌀로 송편을 빚고 또 차례를 지내고 벌초를 하고 성묘를 한다. 이거는 이 자연의 섭리에 대한 숭배고 또 조상들에 대한 경배며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농부들에 대한 감사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 마음속 깊이 새겨 간직을 하지 못한다면은 추석절은 이 한낱 먹고 마시고 놀자는 뜻에 불과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 내게 묻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말해봐. 아버지의 애국관에 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마치 무슨 이 기자 질문 같구만. 그래, 좋은 질문을 했다. 우리 삼천리 사시는 성실일진이고 사후는 가정의 직장인데 성실일진을 하자면은 먼저 이 원만한 가정을 도모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원만히 이루어 놓지 못한다면은 성실도 아이 되고 일진도 아이 된다. 결국 애국 애족은 공연불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야. 이거 이 아버지의 애국관이다. 예. 아버지, 저도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응? 무슨 말이야?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버지가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추억담을 이 기회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동안 편편히 제3자들을 통해 말로만 들어왔습니다만 아버지가 갖고 담은 저희들 전도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내일이 추석절이다. 그 대답은 내일로 미루기로 하자.